자, 북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장마당 세대, 우리 영화와 이 드라마를 몰래 보고 옷차림까지 따라하고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장마당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이 이 장마당 세대를 가장 어려워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장교를 지낸 김정아 씨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장마당 세대.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북한 소식이 이제 많이 들으셔서 대충 알긴 하는데 어떤 세대인지 궁금합니다.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80년대에 태어나고 90년대에 태어난 그 8, 90년대에 태어난 그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데 왜 그게 장마당 세대로밖에 안 되냐면 저는 75년생입니다. 그럼 예. 75년, 70년대에 태어난 세대들은 그나마 김일성이 배급을 잘 주던 80년대 초반에 그걸 먹고 자랐지만 8, 90년대부터는 이미 80년대 후반부터는 고난 행군이 이미 많은 지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금방부터 시작된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자라는 세대들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처럼 사탕과자를 배불리 이렇게 타먹은 세대들은 아니라는 소리죠. 예. 그럼 그때부터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배급이 다 중단됐고 그 세대들은 그때부터 장마당에 먼저 엄마들이 장마당 나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장마당에서 함께 커 자란 세대다. 그렇군요. 그래서 장마당 세대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유행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겠네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나와서 팔리기도 하고 또 새로 나온 어떤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니까. 그러니까 새로 나온 물건보다도 저희 때는 그래도 사상 투철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예. 받았지만 제가 군사복무를 군대 나가기 전에 하고 군대 나갔다 온 후가 달라진 게 뭐냐면 2000년대를 전반으로 해서는 일본 상품이 최상의 상품, 일본 상품에 대한 그다음부터 외제 상품에 대한 이게 풍습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 2000년대 바로 들어가면서부터 한류 열풍이 쓸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일본 제품을 최고로 쳤는데 최고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 제품을 최고로 친다. 그렇죠. 예. 제 친구가 여기에 대한 물건 장사, 그러니까 해외 수지품만 전문 파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1990년대에 갔을 때에는 일본 상품을 최고의 상품이라면서 일본 상품 최고다 이랬는데 예. 2000년대에 딱 가니까 아랫동네 제품이다. 그러니까 아랫동네가 난 어딘지 몰라. 아랫동네. 남조선이라고 말하면 바로 모두 알아듣는 사람이 맞고 남조선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는 사상적으로 벌써 껄끄러운 데다가 예. 저는 그때 당시 여군 장교인데다 당원이니까 내 앞에서 말하기엔 상당히 꺼려하더라고요. 그랬겠네요. 친구지만 그렇지만 예. 이게 아랫동네다 이래서 맨 처음에 뭐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알아들었어요. 네. 근데 이 상품 정말 괜찮냐고 이랬더니 지금 애들은 이 상품이면 뻑 간다. 예.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북한에서도 뻑 간다는 표현을 쓰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뿅 간다 이렇게 말한 말도 있고 뻑 간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도 있고 그렇게 그래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직접 장마당에도 나가보시고 물건도 사보시고 거기 현장에 가보셨나요? 장마당에서 실제 한국 CD 상품하고 그리고 예. 청진에 가서는 제 고향 친구하고 그 한국 옷 장사를 함께 다녀왔고요. 아, 그리고 그래요? 한국 CD 장사는 한국 영화에 대한 그 드라마 CD 장사는 평성 장마당에서 실제 그 앞에서 내가 직접 CD를 품지 않고 판매는 안 해도 그 앞에서 야, 저 사람 보안원들이 사복 차림으로 다 가장을 해서 많이 와서 이렇게 덮치거든요. 예. 단속을. 그러면 위장 단속을 와서 잠복 단속이라든가 그런 단속을 오게 되면 그 단속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보안원이다, 저 사람 아니다, 이 사람은 진짜 살 사람이다.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보안원은 구분 못해요. 예. 그런데 사복 차림이니까. 사복 차림이니까 구분을 못하죠. 근데 예. 저는 특이하게 군 출신이기 때문에 보안원들이 북한 보안원들 다 무기를 휴대하고 다닙니다. 근데 네. 겉으로 무기를 허리에 안 차고 딱 겨드랑이 밑에 차요. 예. 딱 손바닥만한 권총을 겨드랑이 밑에 차는데 거기서 은근히 북한의 그 무기 소재, 무기 기름 향이 좀 독특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난 10년 동안 무기를 다뤘던 사람이니까 그 무기 기름 냄새는 난 바로 알아. 귀신같이 보안원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본 그 앞에서 야, 저 사람 보안원 같은데 건드리지 마라. 근데 네. 거기에서 보안원하고 군인하고 또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해야 되니까 가장 이렇게 판매율이 높은 사람들이 바로 군인들이고요. 네. 군인들, 보위부들, 돈 좀 있는 군인들. 아.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양식을 다루는 군인들이 가장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사회층에 이렇게 돈 좀 있는 중상층 계층이 거죠. 그러니까 직접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구워놓은 그 CD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구입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직접 그 손은 안 댔지요. 내가 예. 당원인데 그걸 잘못 손댔다. 나도 죽겠는데 어떡해요. 그걸 알면서도 내가 했는데. 예. 그러니까 나는 그 앞에서 야, 저 사람 저거 오니까 저 사람 건드리지 마. 그냥 이러고 난 내
그 사람들이 일단 나를 단속해도 내 몸에는 CD 한 장도 없습니다. 네. 단속해도 아니라고 딱 나가 누우면 뭘로 건질 건데요? 일단 내 몸에 증거를 안 남기는 아, 거죠.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서 슬슬 돌아가면서 사람을 선출해가지고 야, 저 사람은 살 것 같은데 저 사람 한번 말 시켜. 이래서 사람 하나 그 사람한테 판매자한테 소개를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1인당 돈을 얼마 내가 받는 그렇군요. 거예요. 그리고 직접 그렇게 해서 돈벌이도 하시고 하셨군요, 저는 장마당에서. 그걸 그렇게 돈벌했고 북한이 지금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게 이 장마당 세대에서 한류 열풍보다도 더 골머리를 앓는 게 바로 마약입니다. 아, 그래요? 그 마약을 통제 못한 게 바로 이 장마당 세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 장마당 세대가 자본주의 물이 가장 먼저 들었으면 그 자본주의 물에서 벗어 못 나오고 마약까지 들어간 것이 바로 이들은 사상에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김일성에 대한 그 체제 찬양,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자리 배겼지만 제가 1993년 군대에 나갔을 때까지만 해도 그 군대에 나가서 충성의 노래모임 해마다 있습니다. 김일성이 생일, 김정일이 생일, 2월 16일, 4월 10일 그 충성의 노래 모임 때 우리는 앉아서 충성의 노래 모임에 하는 그 말 그대로 영도사에 대한 충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노래 모임 하나 이벤트잖아요. 예.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연구해야 되는데 그 연구보다도 2월 16일 날, 4월 15일 날 돼지가 장화신고 건너간 고기 몇 점이나 줄까? 예. 그걸 앉아 연구하고 야, 떡 몇 짝이래. 식당 가서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선이니까. 근데 그것이 병사들뿐만 아니라 내가 장교로 발탁된 장교가 된 부대에서도 심지어 정치지도원이라는 사람이 그 이벤트, 그 충성의 노래 모임이라는 그 이벤트를 총 관할하고 책임져야 될 당밀군이라는 사람도 명절날 떡 몇 짝 줄까를 앉아서 같이 고민을 같이 하는 고민을 한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의 세대들 더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 예. 세대가 지금 솔직히 그걸 겪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의 세대는 그것이 더욱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자, 실제 이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사람들 탈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장마당 세대, 장마당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친구 연명을 해서 옷을 입힌 거예요, 걔네들한테. 옷을 입히고 니네 사람들 많은 게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해. 네. 우리 양강도 해산의 유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네가. 김정일 원수님 뭐 고맙습니다 이러고 인사 계속 받아야 돼요. 근데 서구로는 과자를 먹기 위한 인사죠. 그러니까 서구로 이걸 왜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사는 게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김정은이 사실 이 장마당 세대를 제일 두려워한다.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통제도 안 되고 이들에게 아무리 100번 충성을 해봐야 솔직히 직접 입으로 들어가는 게 없는 이상은 그들이 말을 듣기가 어렵죠. 예. 왜냐하면 김일성 시대 때부터 그래도 충성을 했던 그 아버지 엄마 세대들하고 또 다르고 이들 같은 경우에는 순수 굶주리면서 자랐고 그리고 이사 김단비 씨 탈북자 김단비 씨 이렇게 증언하는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 모델 형식으로 남한 영화를 보고 그 모델을 입혀서 왔다 갔다 보냈다. 사람들 많은 곳에 보냈다. 이것이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모델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모델로 해서 그 시기에 그걸 아이템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게 실제 청진장마당, 평성장마당에도 있었어요. 시제품 모델이 그것이 1990년대에도 그게 있었거든요. 예. 90년대에도 시제품 뭔가는 제품이 하나 있으면 그 시제품을 한 사람 딱 입혀서 채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훤칠한 채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나 입혀가지고 그 앞에다 내세우는데 그 모델이 지금 바뀌어 유행돼가지고 한국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뭐 체주의 옷차림이라든가 그런 것을 바로 입혀가지고 그 앞에다 내세워서 걸어 다녀라. 예. 그런데 거기서 체지우 머리까지 하게 되면 완벽한 체지우인데 그 체지우 머리는 솔직히 보안원들 올 때는 싹 사라지죠. 보안원들이 없을 때만 탁 나오는 게 체지우 머리고 예. 보안원들이 탁 있을 때는 그다음에 단정한 처녀가 되는 거고 예. 순간에서 앞섭을 살짝 헤치는 거 단수가 여기서 한 3개까지 풀어 헤치는 거 그런 스타일이 나오는 건 보안원이 없을 때 나오는 스타일인데 지금의 세대는 그걸 능가해서 보안원들 앞에서도 꺼리낌 없이 한다. 거리낌 없이. 네, 그런데 심지어 보안원들까지도 서울 말씨를 예. 본인이 의식 못하게 이렇게 따라한다. 근데 보안원이나 보이지도원들 같은 경우에도 왜 더구나 통제가 어렵냐. 바로 그 사람들 속에서 한국 드라마 CD를 단속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내가 봐야 단속을 하지 않냐. 이게 그들의 명분입니다. 봐야 단속을 그러니까 한다. 그들도 앉아서 그걸 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중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겠네요. 결국 이것을 단속하는 중상층의 사람들이 여기에 중독이 된 데다가 제일 먼저 중독이 된 것은 상위, 중상층. 지금은 아래 사람들까지 그게 막
유통이 되다니까 이것을 김정은이가 과연 어떻게 통제할게? 예. 이것은 과연 뭐 김정은이 정권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장마당이 그만큼 이 북한의 여러 가지 것들을 풀어 헤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장마당이 하고 있다는 건데 장마당의 현실을 오늘 김정아 씨가 아주 제대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의 장마당 관련 뉴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